여러분, 밥상 위에 하얀 쌀밥. 우리의 주식이자 가장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아시나요? 이 쌀밥이 바로 여러분의 배살을 만들고 혈당을 치솟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 쌀밥이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사실은 각설탕 15개와 맞먹는 혈당 상승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한 숟가락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들고 결국은 당뇨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밥 3공기를 먹는 사람과 2공기를 먹는 사람의 당뇨 발병률 차이가 무려 40%나 났습니다. 그만큼 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죠. 이거 모르고 계속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밥을 먹고 나서 급격하게 졸음이 오거나 배가 부른데도 또 뭔가 먹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이미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끊을 수는 없잖아요. 밥 없는 한국인의 식탁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돈 한 푼 안 드리고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밥 짓는 비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할 때 단 한 숟가락만 넣으면 밥의 칼로리가 낮아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배살까지 쏙 빠지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 3개월 만에 체중 5kg 감량에 성공한 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이 시작됩니다. 왜 쌀밥이 문제일까? 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인슐린은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특히 배 주변 내장 지방으로 쌓이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 GI는 무려 84입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즉, 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은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50대 이후 시니어들은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이 과정이 훨씬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졸린 이유, 바로 급격한 혈당 변동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한 후 급하강하면서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밥 위주의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도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흰쌀밥을 3공기 이상 먹는 사람은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혈관은 점점 망가지고 배살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밥상 습관.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반찬은 김치, 국, 장아찌 정도. 이게 전형적인 시니어 밥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문제는 뭐냐? 흰쌀밥 위주로 먹으면 섬유질 부족으로 혈당 급상승합니다. 반찬은 짠 음식, 가공식품이 많으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 상승합니다. 잡곡을 넣더라도 귀찮아서 결국 흰쌀밥으로 돌아간다. 건강한 의도는 있지만 실천이 어려움 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아침 밥 먹고 혈당 급상승, 점심밥 먹고 또 급상승,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췌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느라 지쳐갑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의 당뇨 유병률이 무려 27.8%입니다. 4명 중 1명이 당뇨라는 뜻이에요.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밥 중심의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50대 이후 복부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인슐린 과다 분비가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우리 몸에 좋다, 잡곡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의 경우 간편하게 밥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도 김치나 장아찌 정도로 간단히 드시죠. 이런 식사 패턴은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혈당 관리에도 최악입니다. 게다가 운동량이 줄어드는 나이대인 만큼 섭취한 탄수화물을 소모할 기회도 적습니다. 그러니 남은 포도당은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어 배 주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습관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뇨 합병증 환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증, 당뇨 발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럼 밥을 아예 끊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밥은 우리의 주식이고 행복한 식탁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밥을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다른 음식으로 폭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밥을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입니다. 밥할 때 단 한 숟가락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칼로리는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며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같은 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이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밥 짓는 방법만 바꿔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방법은 비싸지도 않습니다. 집에 흔히 있는 재료들이고 특별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즉,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방법이 맛도 더 좋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실제로 밥이 더 고소하고 든든해집니다. 식감도 훨씬 풍부해지고요. 왜 이런 방법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사실 우리 할머니들도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밥을 지으셨어요. 쌀이 귀했던 시절, 보리나 콩을 섞어서 밥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흰쌀밥만 먹게 되면서 이런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이 방법은 완벽합니다. 부족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보충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밥 지을 때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별다른 요리 실력도 필요 없고 시간도 전혀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강법들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지만 이 방법은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법이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집중하세요. 밥할 때 넣는 한 숟가락의 비밀. 이제 기다리시던 핵심 공개입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메모하세요. 밥할 때 귀리 한 숟가락 또는 보리 한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귀리와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밥의 혈당 지수를 확 낮춰줍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30% 이상 완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귀리와 보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인데 이 성분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렌틸콩 한 숟가락을 넣는 겁니다. 렌틸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GI 지수가 낮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급등을 막는 보호막이 됩니다. 렌틸콩의 혈당 지수는 단 25입니다. 흰쌀밥의 84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 밥에 렌틸콩을 섞으면 전체 혈당 지수가 크게 낮아지는 거죠. 또 다른 선택지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쌀밥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마그네슘과 철분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보충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실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같은 형태를 만들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죠.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을 돕고 동시에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혈관 내벽 손상이 감소하고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이런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이런 밥을 드시면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도 억제되는 세컨드 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한 번의 선택이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을 개선시키는 거죠. 오늘부터 안 하면 늦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관리, 체중 관리, 혈관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귀리보리콩을 혼합한 밥이 흰쌀밥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23% 낮게 유지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대 이상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흰쌀밥을, 다른 그룹은 귀리와 보리를 섞은 밥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혼합곡 그룹은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140mgdl에서 108mgdl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체지방 축적을 억제해 복부 비만 위험을 15%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장기간 효과입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도 혼합곡 그룹의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개선되었다는 건 장기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65세 김모 씨는 10년째 당뇨로 약을 먹었지만 밥 지을 때 귀리와 보리를 한 숟가락씩 섞어 먹기 시작하면서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3개월 만에 4kg이 빠졌어요. 김 씨의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약도 안 바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 씨는 단지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8세 박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방법을 알게 되어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허리둘레도 5cm나 줄어들었어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만 명을 2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 발병 위험이 36%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밥 짓는 습관 하나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혈당 부하량이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거죠. 둘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어 대사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식이섬유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 지방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해요.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건강법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습니다. 물을 맞출 때 귀리, 보리, 렌틸콩 중 하나를 한 숟가락 넣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밥을 짓습니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처음에는 식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고소하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리 활용법입니다. 귀리는 미리 30분 정도 물에 불려두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쌀 2컵에 귀리 2에서 3스푼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리 활용법입니다. 보리는 귀리보다 단단하므로 좀 더 오래 불려두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미리 불린 후 사용하세요. 보리의 쫄깃한 식감이 밥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로 렌틸콩 활용법입니다.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 바로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15분 정도 미리 불려두면 더 빨리 고루 익어요. 쌀 2컵에 렌틸콩 1에서 2스푼이 적당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꿀팁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씩만 넣어보세요. 귀리만 또는 보리만 또는 렌틸콩만. 익숙해지면 두 가지를 섞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 1스푼, 렌틸콩 1스푼 이렇게요.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귀리나 보리를 넣으면 물을 조금 더 넣어야 해요. 평소보다 4분의 1컵 정도 더 넣어주세요. 그래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익습니다. 가족 구성원별 맞춤 팁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렌틸콩을 추천합니다.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가장 뛰어나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퀴노아를 선택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해 근손실 없이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소화가 약하다면 귀리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보관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1인분씩 소분해서 냉동하면 언제든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당신의 혈당을 지켜줍니다. 매일 이런 밥을 드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식후 졸음도 줄어들고 배고픔도 덜 느끼게 되고 체중도 서서히 감소할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6개월 이상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된 후기가 있어요. 밥맛이 더 좋아졌다. 포만감이 오래간다. 간식을 덜 찾게 된다.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졌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밥상의 변화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밥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주식이자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추억의 음식이죠. 하지만 조리법을 살짝만 바꾸면 배살도 줄이고 혈당도 낮추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흰쌀밥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다. 귀리, 보리, 렌틸콩 한 숟가락만 넣어도 효과가 크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다. 실천하기 매우 간단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밥할 때 단 한 숟가락에 귀리, 보리, 콩을 넣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단을 보면
쌀밥에 다양한 잡곡과 콩류를 섞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이 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습관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찮다고요?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됩니다. 비싸다고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한 달은 쓸 수 있어요. 맛없을 것 같다고요? 실제로는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밥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그리고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이 방법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밥상은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6개월 후, 1년 후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이에요. 오늘 밥부터 바꾸세요. 당신의 혈관과 배살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과정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건강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반찬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